네, 안녕하세요. 송영원입니다. 강연은 아니고요. 저 속에 있는 얘기 좀 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렇게 눈 오는데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와 계신 여러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저 이제 방송기자로 살았는데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하고요. 생방송을 끔찍이도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동의합니다. 이 나라 망하면 언론 때문일 겁니다. 언론 자유라고 하잖아요. 언론의 자유는 기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언론사를 위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라고 언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언론 자유는요. 기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1981년 민주화 열차가 출범할 때 우리 기자들이 무임승차한 겁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싸우신 분들이 언론 자유를 찾아서 기자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오남용했어요.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오남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자, 여러분. 개인의 무능은 죄가 될까요? 나의 무능은 죄가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내가 무능하면 피해자는 난데 그걸 어떻게 죄라고 처벌해요? 오히려 무능하거나 좀 낙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죠. 그게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 자리 욕심이 많아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가 됩니다. 그 피해자는 남이 되잖아요. 회사 사장이 무능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회사 망할 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자가 되죠? 그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이. 무능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사장도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무능하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옛말에도 있습니다. 가죽의 겉보다는 가죽의 속이 중요해요. 자, 리더라면 이런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정직해야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면 내일 한 말이 다를 텐데 지가 무슨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그럼 어떻게 되죠? 예측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게 요즘 말하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또 하나 리더가 되면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자기 아내가 말이죠. 누가 선물 갖다 주니까 이런 걸 또 자꾸 싹 넣고 말이죠. 그러고는 자기 부하들한테 야 이런 거 죄 안 되니까 봐줘. 없던 걸로 해. 야 면접이 줘. 불기소.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정적 남들한테는 야 쟤 있잖아 탈탈 털어갖고 말이야 무조건 집어넣어 죽여 정신을 끌어버려 이러면 공과 사가 이게 균형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법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법치 하는데 신뢰할 수 없잖아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개판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또 하나 대통령 리더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많은 사람이 되면 사고로 수해로 아니면 이태원에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가면 여기서 이렇게 죽었단 말이야?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리더 그럼 되겠습니까? 리더는 절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화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런 걸로 말해서 사람 그렇게 경로하면 누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네?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 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사람 누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는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해야 되냐?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해야죠. 자,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거기에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고 누가 생산했고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제품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불량품이야. 내가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 그 물건을 제조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자, 이런 정당이 있어요. 대통령을 3번이나 배출했는데
3연속으로 감옥 갔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하나는 부정, 비리. 한 사람은 국정농단. 한 사람은 내란까지. 자, 이제 좀 있으면 3연속 감옥행, 2연속 탄핵이 나옵니다. 어? 세계 정당사에 이런 정당 없을 거예요. 자, 우리 가정해 보자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런 대형 사고를 연달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진작 망했죠. 시장에 퇴출됐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전에는 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석고 대제 뭐 쇼든 어쨌든 석고 대제 쇼를 해요.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새 유명한 사람이죠. 도와주세요. 머리 위에서 발까지 다 바꾸겠다고. 자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연속 감옥 가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2연속 탄핵된 대통령 배출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당당해요. 예? 막 헌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래요. 참 뻔뻔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심판해야죠. 네. 자, 검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검증 장치가 있어요. TV 토론입니다. TV 토론을 하면요. 그 사람이 실력, 정치, 경제 뭐 다 실력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태도에서 인성이 드러납니다. 자, 제가 중간에 하나 까먹었는데 자, 공부 잘하면 다 잘해요? 서울법대 나오면 다 잘해요? 저는 반에서 1등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전교 1등 하면 다 잘해요? 머리 좋으면 인성도 좋아요? 자, 머리가 좋아서 말이죠. 도덕 점수, 도덕책 달달달달 외워서 도덕 점수 100점 맞았어요. 그거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를테면 리더십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그럼 리더십 뿜뿜 저절 막 나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TV 토론하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이런 걸 했었죠. 왕! 걸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토론을 기피했어요. 토론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건 뭐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어느 교수님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다 초청을 했어요. 와서 특강을 해달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곤란한 질문을 해라.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라. 그런 학생일수록 점수 잘 주겠다 그랬어요. 이재명은 와서 했어요. 강의도 하고 질의응답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있어요. 거기서 뭐 시니어리직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도 그때 하여간 근데 윤석열은 안 왔습니다. 안 했어요. 이 사람은 토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뽀록나니까. 미천이 드러나니까. 이 양반 별명이 저거예요. 59분 대통령. 떠버리잖아요. 입만 열면 혼자 떠들어요. 어? 근데 토론이 기피해. 그럼 뭐 하냐면 예능 프로에 나갑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 나가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누가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원칙주의자셨는데 제가요 대학생 때까지 고무수로 맞았어요. 여기 혹시 고무수로 맞아본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나 어릴 때 장난해서 맞았는데 엄청 아파요. 그냥 머리카락 쭉 붙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죽 답답하면 오죽 말을 안 들어서 고무수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집불통이면, 에? 얼마나 청개구리면. 에? 자, 이런 거를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검증이 언론입니다. 선거 보도에서 언론 가장 중요한 건 후보자 검증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공직을 맡아도 국회의원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언론이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 언론은 검증을 안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두환이가 정치는 잘했어요. 그랬다가 욕 뒤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자기가 뭐라고 반성도 안 해요. 사죄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와전됐느니 뭐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뭐 이래요. 은근슬쩍 넘어가다가 SNS에 뭐 올려내면 여기 개사과. 에? 여기 인성이 보이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자기가 나와서 자초지종 이러저러해서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오해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걸 개사가 올렸어요. 개사과. 저건 뭐죠? 저 국민을 희롱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의 행태를 보자고요. 앞에 뭐 있었죠? 왕, 미신, 주술. 두 번째가 뭐였죠? 고못을 의도하였어요. 고집불통. 세 번째가 전두환 쿠데타. 보세요. 지금 다 했어 지금. 현실이 됐어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때 언론이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면 우리가 추운 날 왜 이 고생 하겠어요 국민들이? 에? 이게 다 언론 때문이라니까. 자, 그 언론이 검증도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 윤석열은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웅 띄워줬습니다. 어떻게 띄워줬느냐? 순댓국집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윤석열 서울지검장 때 흑석동 재래시장에는 어떤 그 순댓국집에 순댓국 먹으러 갔는데 비서실 사람들 왔어요. 그러니까 내 식구 들어가면은 따로 안 먹고 같이 먹어요. 외국 사람도 아니고 또 조그마한 식당이고. 이게 이걸 찍은 사람이 박근혜 지지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2019년입니다. 요 다음 거에 올려주세요. 여기 잠깐 보이나요? 사실은 저게 욕하는 영상이에요. 네? 윤석열이 저거 우리 박근혜 구속한 의이다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요. 요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았어요. 그러다가 요 다음 거. 저 때가 이제 뭐냐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 다 유혹할 때입니다. 정치하라. 대선 출마 막 이럴 때 언론에 뭐 조중동 이런 데서 계속 유혹할 때입니다. 그때 나간 기사가 이거예요. 아니 욕하는 영상이 저렇게 바뀌었어. 운전기사와 그 같이 저 순댓국 먹는 서민적 풍모의 윤석열. 그게 화제래. 욕 먹는 게 화제. 싹 빼고 순댓국 운전기사 순댓국 먹는 요거만 싹 골라서 서민적 풍모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역대급 리더래. 에? 역대급 리더래요. 언론이 이렇게 포장을 해줬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칼럼 쓰는 그 옛날 전에 주필했던 김대중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칼럼에서 윤석열은 준비된 대통령 지명생이 아니다. 대중적 리더십도 없다.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안 됐다. 그릇 크기도 불안하다. 말 실수도 많고 가족 문제도 있고.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 근데 근데 우리 발상을 전환하자. 단점이 장점이다. 이게 말이 돼요? 때 묻지 않았대. 그게 다 때 묻은 거잖아 이게 다. 하자투성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홀렸습니다. 자, 윤석열은 카 받쳐주고 쉴드 한다 그러죠. 예? 단점은 막아주고 미워하고 이재명 쪽은 어떻게 했죠? 계속 혐오, 비호감. 심지어는 윤석열도 비호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요. 둘 다 비호감인데 이재명이 더 비호감. 이런 식으로 세뇌시켰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욕해요. 왜 싫은데? 그러니까 그냥 싫어.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이런 혐오 프레임으로 희생된 분들이 있어요. 손혜원 아시죠? 손혜원. 좋은 일 하신 분인데 무슨 부동산 찍으면서 조국 가족은 얘기 안 하도 할 것이고. 윤미향 어떻게 보냈냐면은 반일 감정 자극해서 비즈니스 돈벌이 한다고 그래 날려버렸습니다. 그 혐오 프레임 계속 씌우고 있어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 양비론 얘기하죠. 이거 양비론입니다. 12.3 계엄도 잘못됐지만 민주당도 야당도 잘못했다. 이게 양비론이거든요. 자, 양비론. 그래서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내 잘못 크지만 네 잘못도 있잖아. 이럴 때 방점을 어디 찍히죠? 너한테 찍힌 겁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비론입니다. 기계적 중립이라고 그러잖아요. 5대5. 논쟁적인 사안에서는 양쪽 의견을 똑같이 균형되게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백대빵이잖아요. 내란범이에요. 이게 무슨 기계적 중립입니까?
반바씩 서는 거는 본질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흙탕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잖아요. 누가 범인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그 본날 전도하는 거, 그래도 대통령인데 꼭 체포해야 되겠어. 꼭 끌고 나와야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진작에 수사에 응했으면 될 거 아니야. 예? 쥐 잘못은 얘기하는 거 말이죠. 보고 싶으면 다 끄집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본날 전도, 억지 논리, 견강부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서부지원법원에 그 윤석열 지지자들 가서 난동을 일으켜서 폭동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근데 법원도 잘못이 있다. 법원에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는 억지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폭동을 조장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언론의 자유는 기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 사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언론은 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 복무하지 않은 언론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징벌적 배상도 소비해야 되고요. 지금은 인터넷일보 온갖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저 가짜도 많아요.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언론의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언론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네. 고맙습니다. 송영은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